발목이라서 그 연골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모든 관절에서 연골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임이 있는 부위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움직임이 있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에는 연골이 덮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의 경우는 체중을 버티고 관절을 이루는 뼈를 보호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임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이 관절 연골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즉 연골은 관절의 존재의 필수 요소이고, 연골이 없으면 관절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기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연골은 관절에서 아주 필수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목 연골은 왜 손상이 될까요? 발목 연골은 외상으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퇴행성으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드물지만 특별한 선행 원인 없이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외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자주 접질리는 거죠. 발목을 대부분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발목 안쪽에 뼈와 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연골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 관절의 골절은 뼈가 깨지면 뼈를 덮고 있는 연골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관절을 이루는 부분에 뼈가 골절이 생기는 순간 연골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관절을 이루는 뼈가 골절이 되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뼈를 최대한 빈틈없이 잘 맞추게 되면 따라서 깨진 연골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골절이 심하게 일어나서 뼈를 맞추더라도 연골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퇴행성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일을 많이 하고 발목에 하중이 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으로 연골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목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퇴행성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는 역시 발과 발목에 변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발과 발목에 변형이 있으면은 발을 항상 틀어서 딛게 되고, 틀어서 디디면은 우리 몸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비대칭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목에 비대칭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연골이 비대칭적으로 닳게 되죠. 이런 경우에 퇴행성 발목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이, 특별한 선행 원인이 없이 일종의 괴사라고 하는 것에 의한 연골 손상도 있습니다. 그 발목 연골이 손상이 됐다는 것을 인지하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경우는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골 손상이 동반되었다면은 그때 연골 손상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퇴행성으로 연골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된 경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큰거리면서 활동을 늘리고 했을 때 통증이 있고 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형외과를 찾아서 발목에 연골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목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주 접질린다면은 발목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발목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잦은 외상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경우 골절이 있으면 연골이 직접적으로 깨지는 거니까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퇴행성으로 발목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발과 발목의 변형에 의해서 비대칭적으로 연골이 닳아서 연골 손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진단되는 경우는 이 변형을 밑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내측이나 외측 실리는 것을 아래쪽에서 보완해줘서 우리 체중과 부하가 관절의 중앙을
중앙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도록 해줘서 비대칭적인 퇴행성 연골 손상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